중년 연애에서 통하는 진짜 칭찬과 관심 표현법. 52살 박민수 씨는 최근 사별 후 2년 만에 새로운 연인을 만났습니다. 48살 김은주 씨와의 만남에서 그는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죠. 어설픈 젊은이 흉내나 뻔한 칭찬 대신 진정성 있는 관심과 성숙한 표현으로 은주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연애에 대한 접근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20대나 30대 때처럼 외모만 보고 하는 피상적인 칭찬이나 즉흥적인 관심 표현으로는 한계가 있죠. 중년의 연애는 더욱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의 내면과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 씨가 은주 씨에게 처음 건넨 칭찬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은주 씨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했죠. 당신이 혼자서 두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란 것은 모두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겠어요. 이런 말에 은주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와 중년의 연애가 다른 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무게와 의미를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의 과정에서 보여준 노력과 성취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년에게 통하는 진정한 칭찬의 힘입니다. 하지만 많은 중년분들이 연애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칭찬하고 관심을 표현해야 할지 어려워합니다. 젊을 때처럼 예쁘다 잘생겼다 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너무 진부한 말만 하기도 그렇고, 특히 오랫동안 한 사람과만 지내다가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더욱 어색할 수밖에 없죠. 민수 씨도 처음에는 은주 씨에게 어떻게 관심을 표현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꽃을 사주거나 화려한 이벤트를 하기에는 나이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무덤덤하게 대하기에는 연애 감정이 있으니 그것도 이상했죠. 그래서 그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찾아낸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냥 힘들겠다는 말로 끝내지 않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물어보고 은주 씨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죠. 예를 들어 은주 씨가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다고 하면 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서 보여주는 인내력과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과거 경험과 성취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젊을 때 간호사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민수 씨는 단순히 대단하다고만 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들고 보람 있는 일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정말 숭고한 일이라고 표현했죠. 당시에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을까요? 아픈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을 하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은주 씨는 자신의 과거가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현재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장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주 씨의 외모를 칭찬할 때도 그냥 예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웃을 때 눈이 예뻐 보여서 보는 사람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말은 단순한 외모 칭찬보다 훨씬 진정성 있게 들렸습니다. 또한 은주 씨가 음식을 만들 때의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음식을 만드실 때 정말 정성스럽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져요. 그런 마음이 음식에도 스며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칭찬은 단순히 요리 솜씨가 좋다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봐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노력과 변화를 알아차리고 인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을 때 민수 씨는 그 변화를 즉시 알아봤어요. 요즘 더 활기차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운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자기 발전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알아봐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은 중년 연애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 표현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더욱 동기부여를 받게 되죠. 다섯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가치관과 철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민수 씨는 진심으로 경청했어요. 그리고 그런 교육관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과보호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으로 키우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지혜로우시다고 생각해요.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본받을 만해요. 이런 말을 통해 은주 씨는 자신의 육아 방식에 대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억지로 웃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런 기분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도록 했죠.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항상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쉬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배려 있는 말들이 은주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취미와 관심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꽃꽂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민수 씨는 꽃꽂이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주 씨와 꽃꽂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죠. 꽃꽂이를 하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통해 자신의 취미에 관심을 보여주는 민수 씨에게 은주 씨는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가족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은주 씨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민수 씨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단순히 아이들이 예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아이의 특성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큰아이는 정말 차분하고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어머니를 닮아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작은아이는 밝고 활발해서 주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각각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니까 은주 씨는 민수 씨가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가족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상대방과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했던 데이트나 대화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언급해주는 것이죠. 지난번에 공원에서 산책할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정말 깊이 있는 분이시구나 싶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열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나중에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을 때 민수 씨는 적극적으로 응원했어요. 정말 좋은 꿈이시네요. 손님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실 모습이 벌써 그려져요. 꼭 성공하실 것 같아요. 이런 지지와 격려를 통해 은주 씨는 자신의 꿈이 실현 가능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민수 씨와 은주 씨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민수 씨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많이 서툴렀거든요. 특히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제대로 된 칭찬이나 관심 표현을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어서 당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진심이 없으면 상대방이 금방 알아차린다는 것. 반대로 서툴더라도 진심이 담긴 말이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또한 상대방을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은주 씨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는지, 어떤 표현을 좋아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점차 그녀만의 언어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중년 연애에서 통하는 칭찬의 첫 번째 특징은 구체성입니다. 막연하게 좋다, 예쁘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점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오늘 입으신 옷이 정말 잘 어울려요라고 하기보다는 그 색깔이 피부톤과 정말 잘 어울려서 더 화사해 보이세요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내면적 가치에 대한 인정입니다.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가치관, 살아온 방식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중년에게는 훨씬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의 배려심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이 돼요. 이런 칭찬이 훨씬 깊이 있게 와 닿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노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중년이 되면 누구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칭찬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를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네 번째 특징은 경험과 지혜에 대한 존중입니다. 중년이 되면 누구나 많은 경험을 쌓고 나름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런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셔서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배우는 게 있어요. 다섯 번째 특징은 감정적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해주는 것. 그런 감정적 교감이 중년 연애에서는 매우 소중합니다. 관심 표현에 있어서도 중년만의 특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 대한 세심한 관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라는 단순한 질문보다는 오늘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셨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입니다. 중년이 되면 건강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됩니다. 요즘 감기 기운은 없으신지 걱정됐어요. 혈압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이런 관심이 진심으로 와 닿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녀들이나 부모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큰아드님 취업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머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진심으로 가족을 걱정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취미와 관심사에 대한 지속적 관심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계속 관심을 보이고 함께 즐기려는 노력을 하는 것. 요가 수업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나요? 독서 모임에서 이번에는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다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관심입니다. 상대방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나 꿈꾸고 있는 것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여행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퇴직 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칭찬과 관심 표현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칭찬을 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면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를 통한 칭찬은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낫다는 식의 칭찬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전 배우자나 다른 이성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칭찬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외모에만 치중한 칭찬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외모에 대한 칭찬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내면적 아름다움이나 성품에 대한 칭찬이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번째로 일방적인 관심 표현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관심을 표현하면 오히려 압박감을 줄 수 있어요.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너무 사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 너무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발전 단계에 맞는 적절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민수 씨와 은주 씨의 경우처럼 성공적인 중년 연애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진정성입니다. 가식적인 칭찬이나 관심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 훨씬 강력합니다. 상대방을 정말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일관성입니다. 처음에만 관심을 보이고 나중에는 무관심해지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상호성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도 칭찬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주고받기가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성장 지향성입니다.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방향으로 칭찬과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모습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년 연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중년 연애의 매력이죠. 그런 사랑을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칭찬과 관심 표현이 필수적입니다. 민수 씨와 은주 씨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 나누는 칭찬과 관심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중년의 사랑이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진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50대에 접어든 분들도 새로운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진정성 있는 칭찬과 따뜻한 관심 표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년 연애의 칭찬과 관심 표현은 젊은 시절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차이야말로 중년 연애만의 특별한 매력이자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겨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담긴 칭찬과 관심이야말로 중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